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얼마 전 서울에 사는 68살 박영수님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을 잘 정리해 말했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그것이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내 말을 길게 듣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던 순간 박영수님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조언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정성껏 설명한 이야기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노년층 인간관계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나친 조언과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고 실패도 겪었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수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던 순간 말입니다. 아, 그 말은 조금 줄였어도 되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품격을 높이는 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권위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에 사는 68살 박영수님은 어느 날 아파트 주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오래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민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비교적 진지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 구조에서는 주차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예전에 맡았던 아파트 공사 사례, 주차 동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강해졌고 목소리도 조금 커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구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야기는 어느새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슬쩍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젊은 주민 한 명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님은 그 변화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설명이 조금 길어서 회의가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수님의 마음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단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왜 부담스럽게 느꼈을까? 사실 이 장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한 사람이 전체 발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말이 길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강의를 듣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설명보다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예를 들어 박영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회의 분위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 일을 오래 했는데 주차 구조를 조금 바꾸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짧은 한마디는 설명을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마디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랄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껴 쓰는 사람에게 더 깊은 존중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진심이 상대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긴 설명을 들을 때 처음과 마지막 내용만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중간에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살 이정수님은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님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하고 과일도 정성껏 깎아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정수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 거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는 이유, 밥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의미, 옛날에는 식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정수님은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듣던 손주들이 점점 수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손주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였고 큰 손주는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은 거실로 가서 바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손주들이 돌아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 조금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님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혼낸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의를 알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남은 기억은 식사 예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졌던 설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님은 식탁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왜 부담스럽게 느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길게 이어지는 설명보다 짧고 분명한 한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10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는 서로 편하게 먹는 게 가장 좋단다. 이 한 문장은 10가지 설명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남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 관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진심은 길게 설명할 때보다 짧게 남겨둘 때 더 또렷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 그리고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62살 정태식님은 등산 모임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산을 천천히 오르며 회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병원에 좀 다니고 있어.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정태식님은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 검사 몇 번 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갔지. 친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 그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 수술 이야기, 힘들었던 경험들, 주변에서 들었던 사례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정태식님의 마음속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친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태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려 했던 것은 조언이었지만 친구에게 전달된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정태식님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왜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 속에 걱정이 담겨 있으면 상대는 해결책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긴 조언보다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겠네. 그래도 잘 해결될 거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 한마디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을 길게 이어가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조용히 남깁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길어지지만 말이 짧아질수록 우리의 진심은 더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한 한마디가 때로는 긴 설명보다 사람의 마음을 훨씬 깊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말의 양입니다. 대신 남겨야 할 것은 따뜻한 눈빛과 여유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을 멈출 줄 아느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아는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3가지 말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보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 짧을수록 그 한마디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말을 이어가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3가지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여러분의 말을 더 깊게 만들고 여러분의 존재를 더 크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인생의 여러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조금 덜 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한마디를 더 귀하게 듣게 됩니다. 조용한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여유 있는 미소,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차분한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한 숲처럼 깊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